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 체온을 상승시키는 6가지 음식, 체온이 1도 떨어지면 30% 이상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무대사가 12% 떨어지고 혈액순환의 문제가 생겨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된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의 효과가 좋은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전부터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식품이기도 하죠. 생강에는 정유성분 등의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해열작용, 소염작용, 진통작용, 항균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체온과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이자 체온 면역력의 저자 아보도르 교수는 모든 병의 근원은 냉기, 바로 냉입니다. 바로 냉이며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냥 장수하는 것보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36.5도 체온을 유지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정상 체온보다가 낮은 35도 체온을 가진 사람은 몸속에 암세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6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온이 낮은 사람은 혈액의 신체 말단까지 전해지지 않아 가지고 수족냉증, 손이 차거나 발이 찬 거죠. 이게 생기거나 소화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사람의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체온이 36.5도인 이유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36.5도인 이유는 균의 침입을 막으면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냥 가장 효율적인 온도라고 미국의 미생물학회가 발간하는 엠비오 저널 2010년 11월호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세균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온도 사이에서 최적의 온도는 바로 35.9도에서 37.7도 사이라고 합니다. 최적 온도는 바로 35.9도에서 37.7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36.5도가 있겠죠. 이 온도 범위는 세균의 감염을 막으면서 사람이 체온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라는 말입니다. 포유류의 높은 체온은 양서류나 파충류에 비해서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여러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열을 내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는 단백질 자체가 열을 낼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로 열을 만드는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도 체온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근육은 만들어주지만, 열도 올려주지만 혈액을 끈끈하게 만든다고 해요. 혈액이 끈적거리면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지고 각종 성인병이 걸릴 환경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근육량을 누리기 위해서는 콩, 두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생강입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 중에는 진저롤과 슈가올이 있는데 이것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을 빨리 돌게 하고 장기에 있는 독소를 해소하고 림프계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염작용과 항균작용도 해가지고 감기 시 섭취하면
코나 목 염증이 나아지는데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연세대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예방에 생강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생강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고 얇게 이래 썰어가지고 물 2리터와 함께 가스레인지 중간불에서 30분 정도 달이면은 약탕기보다 더 많은 진저롤이 나와가지고 집에서도 손쉽게 생강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매운맛을 내는 식스진계롤은 진통작용과 항염증 작용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만성염증을 다스리는데 매우 좋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에 효과가 있는 식품들이 참 많기도 한데요. 만성염증에 효과가 있는 그 많은 식품들 중에서 특히 생강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생강은 부작용이 적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긴다면 약효를 기대하기보다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일정량 이상을 갖다가 장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그 약효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장기 복용으로 인하여 특정 체질이나 특이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환자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생강에는 7가지 효능과 3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7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의 효능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하는 데 있습니다. 생강은 맵고 싼 맛이 있는데 그 맛은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지질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맥경화와 뇌경색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강의 효능은 천식 완화에 있습니다.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은 천식약을 복용할 때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생강의 효능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가지고 항균과 항암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강의 성분 중에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몸의 찬기운을 없애는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항균 효과가 있고 몸에서 DNA의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DNA 변형에 의한 암 유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의 생강의 효능으로는 관절염 완화에 있습니다. 생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면역체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점을 본다면 생강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죠. 이는 생강에 함유된 항산화제 때문인데, 항산화제는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강의 효능은 구토를 멈추게 하는 억하는 구토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구토를 멈추게 해주며 또한 멀미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멀미약을 먹기가 조금 꺼려진다면, 머쓱하다면 자동차나 배를 타기 30분 전에 생강가루를 살짝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생강의 효능은 소화 촉진에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쇼가올 성분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7번째 생강의 효능으로는 기관지염, 목감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강은 감기약으로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열이 많거나 편도선이 붓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생강의 효능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생강도 피해가지 못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바로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생강의 부작용은 위에 자극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자극적이라는 게 효과도 효능으로도 되어 있지만 부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이 자극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은 몸에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며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강의 부작용은 열이 많이 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게 하면 온도가 올라가지고 좋잖아요. 좋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부작용이 들어가느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이라서 열감기에 걸린 경우나 또는 몸에 열이 특히 많아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은 생강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나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의 부작용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치질,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데 이 출혈성 있잖아요.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강은 조미료로서 뿐만 아니라 식욕을 돋게 해주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생강의 80%가량은 수분이며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C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비타민, 두 번째가 생강이었죠.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도 생강의 버금가는 좋은 음식이죠. 수족냉증, 소화장애, 변비 등에 도움이 되고 살균과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의 열을 높여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대추는 철분과 엽산의 함유량이 높은 편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생대추를 아침에 먹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추는 차로 해가지고 많이 섭취하는데요. 대추 자체도 당분이 있어가지고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고 대추를 2, 3등분으로 잘라가 씨와 함께, 씨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씨에 나쁜 독소가 있어서 버리지만 이거는 씨와 함께 물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수족냉증, 여기 오늘 얘기는 참 수족냉증이 많습니다. 수족냉증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과 칼슘 성분은 피로회복, 노화방지,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섯 번째는 부추입니다. 그 마지막이 여섯 번째죠.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 가지고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추는 단호박과 마찬가지로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암 예방,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혈액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 체온을 상승시키는 6가지 음식, 사람의 면역력이 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